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겪는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몸은 주기적으로 배란되는 난자가 자궁 내막에 착상해가지고 임신할 수 있도록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정과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내막이 증식해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원상복구되면서 출혈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월경 또는 생리라고 하고요.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올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생리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임기 여성의 과반수가 경험하는 증후군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경우는 약 10% 정도에 이릅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이 생리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28만 명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생리통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과 불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생리통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나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이 아랫배 불쾌감이나 통증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통이나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 구토, 그리고 두통이나 가슴의 통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나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상당히 몸이 예민해지고 짜증도 잘 납니다. 심하면은 이런 생리통으로 인해 가지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생리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에 가장 심하고요. 그 후에는 가라앉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보다 통증이 더 오랫동안 진행이 된다면은 진료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통은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원발성 생리통과 그리고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속발성 생리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가 시작하는 초경 때부터 계속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진찰을 해도 자궁이나 난소에 특별한 질병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성 생리통 또는 1차성 생리통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 이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의 기형, 골반의 염증 같은 이런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기질성 생리통 또는 2차성 생리통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리통을 줄이기 위한 생활요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자궁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통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은 아랫배나 허리 이쪽인데 이쪽 부분을 따뜻한 찜질팩 같은 걸로 해주게 되면은 통증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뜨거운 물에 하체를 담고 있으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이 다리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 자궁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리 기간에는 약간 부피가 있으면서 헐렁한 옷을 입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꽉 조이는 옷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혈액순환과 내장 운동을 방해해 가지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소화불량, 부종이나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채소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혈액 손실이 많은 생리 기간에는 식품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곡류, 고기류를 균형 있게 드시고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찬 음식이나 또 카페인 음료 그리고 설탕이나 초콜릿, 소금 같은 것들은 생리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리 시작 2, 3일 전부터는 이런 음식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리통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생리통에 좋은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난 음식들이 많습니다. 생리통의 증상에 따라서 자궁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의 음식도 있고, 또 염증이 과도한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도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에 따라서 알맞은 음식을 평소에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생리통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추가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데, 부추는 동의보감의 구체라는 약재로 불렸고요. 부추는 여성들의 생리통에 효과가 좋은데, 그것은 부추가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열을 북 돋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이 황화래 성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 또 아래폐가 찬 하복부 냉증 같은 것을 없애주는 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굉장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강은 아주 좋은데, 생강은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작용과 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강을 먹어보면 매운맛이 나는데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또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에 촉진을 뒀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이나 또 관절의 염증, 그리고 두통이나 요통, 그리고 수족 냉증이나 아랫배가 찬 하복부의 냉증 같은 걸 없애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잘 알다시피 슈퍼푸드에 추천되는 음식이고요. 미국의 타임즈가 뽑은 세계 10대 음식 중에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채소의 왕이라고도 불릴 정도죠. 시금치는 혈을 생성하고 지혈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리와 관련된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또 시금치에 풍부한 엽산,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정신신경을 안전시켜주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때문에 생리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이 예민한 마음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에 좋은 한방차는 익모초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익모초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성 질환이라면은 바로 익모초를 떠올릴 정도로 익모초라는 말은 엄마, 그러니까 여성을 유익하게 하는 약초라는 의미입니다. 뿌리는 맛이 맵고 약간 쓰죠. 이러한 쓴맛 때문에 흔히들 고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익모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또 생리통이나 또 생리불순, 수족 냉증이나 아랫배가 찬 하복부 냉증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당귀인데요. 당귀는 여성들의 보혈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귀는 대표적인 보혈약이죠. 혈액을 생성하는 역할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입니다. 인삼이 기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라고 하면은 당귀는 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당귀는 성질이 굉장히 따뜻해 가지고 여성들의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자궁의 근육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또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가지고 대변을 잘 나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당귀에는 데커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자체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을 증가시켜 가지고 혈액을 만드는 조혈 작용을 촉진시켜 주고요. 그리고 철분의 흡수를 도와가지고 빈혈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익모초 당귀차가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데,
물 2000cc에 익모초 40g, 당귀 40g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끓입니다. 물이 500이나 300cc 정도 남게 되면은 건더기는 건져내고요. 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마시게 되면은 생리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애를 낳게 되면은 생리통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생리통이 약 90% 정도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먹만한 자궁은 임신 말기에 부피가 5리터로 임신 전에 비해 가지고 500배에서 100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죠. 자궁이 커짐에 따라서 자궁 내막의 신경 말단 부위가 파괴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출산 후에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자궁의 불규칙한 경련이 출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 후에 생리통이 거의 90% 정도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애를 낳게 되면은 생리통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또 생리통이 심한데 애를 낳을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리통이 원발성 생리통인지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임신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요. 그러나 자궁 근종이나 자궁의 용종, 자궁의 내막증 이런 것들로 인한 생리통, 그러니까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통이 있다면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속발성 생리통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가지고 그 질환을 조기에 치료한다면 임신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리통의 한약 처방을 살펴보게 되면요. 평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신경이 예민하고 생리 며칠 전부터 유방과 아랫배가 불어나는 듯이 아프고 또 이제 생리혈에 검붉은 덩어리가 섞여져 나온다는 그런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방에서는 어혈을 풀어주고 하복부의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뭉친 것을 없애주는 현부이경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향부자, 창출, 오약, 현오색, 진피, 당귀, 백작약, 청궁, 지각, 봉출, 도인,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육개, 목향, 홍화, 생강 이런 약들로 되어 있는 처방이 바로 현부이경탕인데 저도 이 현부이경탕을 생리통에 많이 씁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 병증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현부이경탕을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